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이광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일부에서는 뭐 칭찬도 해주시는데 오늘은 좀 그동안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엑기스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왜 커다란 동물은 많지 않은가? 제가 투자해서 아니면 뭐 시장을 볼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요? 캐치프라이즈? 그런 단어라고 얘기할까요? 유연해야죠. 시장을 보는 게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장의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 거기에 투자하는데 저희가 전망해야죠. 어떻게 될 건데, 가격은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뭐 거래량은 어떻게 될 텐데,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강남 집값은 진짜 빠지는 거야? 아니면 더 오르는 거야?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시장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전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요. 시장 전망을 그렇게 딱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항상 전망할 때 현재를 정확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하고 동떨어진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미래를 전망하기 되게 쉽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 최근까지 한국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가 지수화했습니다. 보시면 현재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2013년부터 한국의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상승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큼 올랐냐? 실거래가로 보면 누적 상승률로 서울은 무려 8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적이 사실은 거의 유례가 없는 거고요. 전국 아파트는 무려 58%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전망하는데 첫 번째 출발점, 한국의 집값, 서울의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 있네요. 보시는 그래프는 뭐냐면 KB 부동산 지수라는 건데요. 전국의 부동산 업을 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4천여 개 부동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지수를 만든 건데요. KB 부동산 지수라는 건데 뭐냐면 약간의 변화가 좀 보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실제 시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은 부동산 가격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최근에 한번 그걸 조사해 봤습니다. 강남의 이 아파트인데요. 제가 일부러 아파트 이름은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걸 제가 점으로 한번 표시해봤거든요. 최근에 한번 흐름을 잘 보시죠. 2017년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택가격이 쭉 상승합니다. 거래 가격이. 그죠? 근데 2018년도에 보시면 갑자기 올랐다가요. 갑자기 빠졌다가 갑자기 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변동이 일어났냐면 2018년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많이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을 2019년도 초부터 시장에서 또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아파트가 한 19억 정도에 18억 뭐 이렇게 거래되다가 2019년도 초에 갑자기 13억, 뭐 14억, 15억대로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3개월 만에 시장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뭐 4, 5억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격이 다시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런 거래 가격들이 뭔가 변동폭도 커지고 있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4건 이 아파트가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최고가가 한 평균 한 21억 정도 거래되다가 올해 갑자기 1분기에 19억대 거래 가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 정도 하락한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19 이전의 가격인데요. 거래된 가격인데 이것처럼 뭔가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시장의 변동이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동산 가격, 아까처럼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지수라든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왜 변할까요? 왜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결국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금리도 있을 수 있고 뭐 건설 투자, 교육 정책. 최근에 교육 정책 바뀌니까 강남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뭐 분양 물량이 얼마나 분양된다더라. 뭐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것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 바뀌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 변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그거를 체크하거나 전망하기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이런 영향들이 응축해서 나타난 현상들은 뭐냐면 결국엔 뭐냐면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할 때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서 이 변동 원인을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죠.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왜 변하느냐? 이건 뭐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격이 상승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그죠? 어떤 제품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여기에서 반대를 하실 분은 없으시라고 제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급 감소가 있을 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겠죠. 주택도 똑같습니다. 주택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오를 것이고 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마찬가지로 상승할 겁니다. 반대도 있겠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또 공급이 엄청 시장에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둘 중에서 원인 파악을 해야 된 겁니다. 현재를 정확히 알아야 전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둘 중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최근에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가격이 왜 올랐지? 수요가 증가한 건가? 공급이 감소한 건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해서 원래 가격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상승한 거죠. 그죠? 그렇죠? 반면에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오를 때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줄어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에서 이동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격 상승률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 밑에가 거래량이거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동반하여 증가합니다. 그죠? 반면에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떨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에 따라서 원인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울 아파트를 연도별로요. 가격이 왜 변동된지 원인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감소한 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걸 거래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면 수요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연도별로 다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한번 보시죠. 2013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상승했죠. 이때는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하여 증가합니다. 그럼 뭡니까? 가격을 올린 이유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원인 파악을 저희가 현재를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지만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반면에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요. 거래량이 떨어져요. 이건 제가 원인이 뭐라고 얘기 드렸죠? 뭐냐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주택 공급이 어떻게 감소했을까요?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했어요? 천만의 말씀. 2016년, 17년도에 서울에 분양 물량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이 감소했을까요? 반면에 저희가 이렇게 수요 증가한 기간을 보면 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한국의 인구가 증가해서, 가구 수가 증가해서, 갑자기 소득이 증가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격을 한국의 특히 집값을 결정하는 이 수요, 갑자기 급변하는 수요, 그리고 갑자기 줄어드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집을 짓고 분양하고 이런 공급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얼마나 매물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느냐가 중요한 공급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수요는 투자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거나 가구 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시장 좋대. 그럼 투자 목적으로 한번 집을 사볼까? 이런 수요들이 집값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되냐면 약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거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워졌습니다. 한국의 집값,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전망할 때 주택 수요를 전망해야죠. 그런데 주택 수요는 뭐냐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향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택 공급은 건설사들이 얼마나 분양하겠다 이런 걸 전망하는 게 아니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팔 건가 이거를 예상하고 전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재를 파악해서 그리고 드디어 집값을 전망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에 찾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향후로 어떻게 투자할 사람들이 변할 것인가?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집을 팔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절대 안 팔어. 지금 집을 누가 팔어? 하시면 집값은 오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은 계속 감소할 거니까. 반면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지금 넘치고도 넘쳐. 그러면 계속 집값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을 저희가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주택 수요와 그리고 주택 공급 좀 더 들어가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팔 것인지 말 것인가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의 집값,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 한국의 집값,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